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해석이 참 다들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뭐냐 한참 이제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예, 어릴 때 말이죠.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일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한 줄의 글, 그러니까 새는 예,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한다. 예. 그러니까 아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왜 그런 말이잖아. 한 세계를 깨어야지만 세계를 깨어야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깨어라. 이제 이런 뜻으로 들려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막 그 어리나 어른이 되나 항상 그 삶은 투쟁의 연속이잖아요. 어릴 때는 공부 시험 점수 때문에 뭐 그다음에 내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어른이 나중에 내가 뭐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성공을 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랑 그 무게가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이제 뭔가 선과 악이 뭐냐, 이제 고민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흑과 백 논리에 이제 가져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 무조건 선하다.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나는 살아가기 힘들겠네. 그러면서 이거 악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이제 게 바로 어떤 그레이, 회색 분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심각한 회색이냐 그게 따라서 이제 논리가 비약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정치꾼들의 논리는 정말로 이제 과간 오분전이고 접입 가경인 게요.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김종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떤 자기식 그 이게 이제 완전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보니까, 이제, 뭐, 아무튼 잘할 때 어떻게 뭐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 뭐 이재명 후보자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랐던, 쭉 자라가지고,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뛰어든 게 보니까 국보위라 해가지고,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였더라고요. 그게 뭐 전두환 대통령 때 군부 쿠데타 그거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군사 정권을 어떻게 뭐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각 행정기구 설치 임치기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임치기구였는데 5.18 사건의 인권 탄압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러니까 기구죠, 기구. 예. 근데 거기서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멋진 그거를 승리를 했나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악명이 높은 거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선이었던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은 그런 거죠.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선을 행했냐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사퇴를 주도했어요, 이분이. 우리 국민들이 참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말과 행동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사퇴를 또 외친 거예요. 그분의 선이었어요, 그게. 왜? 그 사람이 참 잘 못하는 것 같다. 그건 내가 국민을 위한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우리 국민하고 이제 반대였죠. 이제 계속 반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뭐냐면 이제 박근혜. 이분은 그냥 권력에 그냥 줄 서는 거 하나는 귀신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진짜 지금 악몽을 생각하는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창조 경제를 해봐라. 그럼 정말 좋을 거야. 이러면서 또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실력자들한테 붙어가지고 일을 잘 해결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런 화려한 경력에 그렇게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기면 선이 되는 걸로 또 포장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이 이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분 말씀을 그냥 고분고분 잘 들었죠. 유일하게 한 명 뛰어나간 사람이 이제 안철수인 거죠. 못 듣겠다. 그게 아니네요. 먼저 뛰쳐나가서 이제 문재인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모든 정권을 주겠다 하면서. 그랬는데 또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성공하니까 저게 악이 아니고 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건 악이지만 그 사람은 계속 지금도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된다. 박근혜도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이겨야 그 다음에 창조경제를 하지 하고 자기가 합리화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기게 만들었는데 큰 힘을 줬죠. 근데 뭐예요? 그분은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기를 믿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고는 팽 됐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되겠지 했는데 문재인도 이 사람을 또 아니야. 팽시켰어요. 자기 자리를 넘보니까 겁이 나서 이제 문재인도 이 사람 팽시킨 거죠. 그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어떤 자기가 선이라는 걸 행하고 나서 계속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77세대요. 내가 이번에 한번 두고 보자, 너것들. 나의 이 선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분은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선이라는 건 그래요. 자기가 이기는 선이에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하고 같이, 동반해서 이길 사람. 그 다음 문제고. 국민은 내가 이기면은 내 뜻을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분은 아래에서 깨어나올 여가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깰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자기가 그냥 약육강식, 사자처럼 덤벼가지고 이기면 땡이에요. 먹이를 취하면 땡이고. 그러고 그 하이에나가 뜯어먹으면 뜯어먹는 거고. 그분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주 정의롭게 그럼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은 어릴 때 노동자 소년 공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어깨가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남에게 분노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이게 이제 너무 큰 끔찍한 재앙이 그 인생에 닥쳤을 때는. 근데 이재명 시장님은 자기를 해야 하는 걸 택해갖고 자살을 3번을 시도했던 거죠. 자살을 3번을 시도할 때마다 이분은 새로 태어났을 거라 봐요. 그때마다 아래에서 깨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3번을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의 완전히, 그러니까 불사조처럼 지금 저렇게 힘있게 국민들하고 힘을 합치는 거죠. 근데 김종인 이분께서는 그럴 여가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계속 권력에 붙어서 그 권력을 키워주고 또 팽당하고 키워주고 팽당하고 이걸 이제 3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안희정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의는 그래요. 이기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하고는 이제 결이 완전 틀린 거죠.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이기느냐. 김종인 이분은 나의 정의, 나를 위해서 이겨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다 이제 안희정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안희정은 그렇거든요. 가만히 겪어보니까 말도 이제 계속 바뀌고 하자는 대로 잘하고 또 공부 모임까지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모임 하면 뭐예요? 네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그거를 이용을 잘 해가지고 네가 이겨야 그 자기의 생각을 이제 그 사람한테 주입했겠죠. 근데 이 안희정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말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본성은 그런 거죠. 이제 김종인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아래서 깨어날 여가가 없어요. 계속 그냥 자기가 이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딱 해요, 그냥. 계속 말을 받고. 그래가지고, 안희정 캠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이거 자꾸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계속 이런 말 하고, 해가 되겠냐, 이러니까. 그래, 그거 대통령 되고 나서, 선이든, 사드 배치,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되기도 전에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내 캠프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안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항상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무현의 생각을 따르리라. 그렇지만 대연정을 하리라.
그런데 너무 빨리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인기 올라갔다가 이제 폭삭 깔아앉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민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번에 또 보셨나요? 그 집배운 코스프레 하는 거. 저 옛날에 안철수가 막 그냥 더불어에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할 때 사람들이 안철수를 얼마나 저 사람 한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묵묵하게 하루는 이랬잖아요. 그냥 환경미화원 보고 옷을 입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뜨거운 뭐 떡국 같은 걸 한 그릇 나눠 먹고 하는 이제 또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안철수는 그냥 막 그냥 언론하고 싸우고 더민주 기득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겠네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이제 인기 작전이죠. 아무리 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의 삶을 뭐 살 거 아니잖아. 하루에 사진 찍고 하루 떡 굽는다고 그게 되나요? 아예 제가 볼 땐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엔 그게 먹혔어요. 지금 이제 또 어때요? 집배원 코스프레 하죠. 문재인. 그냥 집배원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뭐 내가 공무원들 내가 나중에 다 그냥 정규직 해줄게. 나에게 표를 다오. 도대체가 이거는 완전 전통적인 국민을 완전 진짜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집배원의 생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집 가족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우롱이에요. 이런 짓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왜 저러시나, 표 계산하나,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보나. 참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또 발표를 하셨어요. 3교대 8시간 근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현재 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96% 이재명 믿어요. 소방관 옷 입고 막 코스프레 안 하는 이재명을 저는 믿어요. 완전 이건 막 겁이 막 하늘과 땅 차이 같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이제 이제 왜 금발머리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미국에는 왜 이렇게 미국에는 신랑감으로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로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어로래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히어로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디 이제 불이 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분이 뭐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마을의 국민들 여기 이제 시장들 전부 가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낭독을 해요. 그냥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되셨고 이분은 우리의 히어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 마음에 완전히 어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착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표 계산하고 땡.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자님 나타나셨으니까 96% 공약 이행률 경선 참여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거 이제 요거 혹시 보시고 계시면 다 보시고 나서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나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면 누르면은 된대요. 그리고 비밀번호 4자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꼭 기록을 잊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적어놓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외우시든지 해가지고 경선 실제로 투표할 때 꼭 그 비밀번호 써야 된대요.
예. 아, 우리 진짜 경선 해가지고 우리 이 나라 진짜 한번 같이 구해요. 바이.